반갑습니다. 토요일엔 맛있는 도쿄여행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아마도 초기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몇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하라주쿠에서 도합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빵순이도 하라주쿠에서 13년 정도 일을 했고요. 둘 다 고인물이다 보니 이 근방의 웬만한 곳은 점심 먹으러 거진 다 가본 것 같아요. 저의 하라주쿠 10년 이력, 아니 먹력서를 기록하며 쇼핑하시면서 가볍고 빠르게 가시면 좋을 쇼핑도 식후경, 점심 맛집 6곳을 소개합니다. 오모테산도를 기준으로 슈프림, 네이버우드가 있는 쪽을 잡았고요. 시부야로 넘어가는 캣츠 스트리트 쪽도 맛집이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쪽 에리어도 모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이치란, 아후리, 로스트비프동, 규카츠 같은 것들은 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런 곳들은 사람이 많다 보니 웨이팅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끝나는 것도 있고, 일본 사는 분들은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정작 사는 사람들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하라주쿠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리얼로 많이 가는 곳들만 넣었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헬요일은 주말에 너무 놀아서 기력 보충도 할 겸 우설 정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라하라라고 불리는 하라주쿠 초입을 지나서 스투시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고요. 작년이었나? 스투시 맞은편에 네버덴 매장이 생겼는데 국뽕이 차오릅니다. 정말 멋있어. 이렇게 꺾으면 제가 좋아하는 노아 매장이 있고요. 조만간 한국에도 생기죠. 그 맞은편이 헬요일 다운된 기분을 올려줄 가게 시즈루입니다. 일본은 점심을 혼자 먹는 경우도 많다 보니 오늘 소개하는 가게들은 혼밥이 전부 가능합니다. 저는 시즈루에서는 우설 소금구이, 항정살 양파 소스 구이를 주로 먹습니다. 이 가게에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맛이야 당연하지만 가심비가 나쁘지 않고요. 저는 근무 중이라 낮술을 못하지만 맥주랑 조합해서 먹으면 환상적이라는 점, 그리고 밥이 무한 리필이 가능이라 상당히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요 꼬들꼬들 쫄깃쫄깃한 우설을 밥이랑 해서 싸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내기시처럼 두꺼운 스타일은 아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훌륭한 메뉴예요. 제 친구 중에는 하라주쿠 오면 무조건 첫 타는 여기서 우설 정식으로 점심을 빠르고 든든하게 먹고 쇼핑하러 미친듯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항정살이 고소함이 폭발하는 맛인데 양파 소스를 선택하시면 항정살 특유의 기름진 느끼함을 적절히 잡아주는 것과 새콤달콤한 소스의 맛이 고기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시즈루는 두 분이서 오시면 메뉴를 쉐어하는 것도 좋고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머니는 가볍지만 배는 든든하게 먹기 좋은 가게입니다. 보통 하라주쿠 직장인들이 12시, 1시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중에는 조금 웨이팅이나 서빙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화요일은 치라시동을 먹으러 갑니다. 오모테산도 쪽에 있는 가게이고요. 올라가시면서 베어브릭도 한번 보시고 힐즈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게는 플라잉 타이거 맞은편에 있는 나나다이메 토라라는 곳입니다. 이 집은 이렇게 깔끔한 일식집 분위기의 가게이고요. 저는 요 치라시동을 주로 먹으러 오는데 가볍게 해산물을 먹고 싶을 때 산뜻하게 먹기 좋은 메뉴예요. 해산물 컬도 괜찮고 맛있는 데다가 위치도 좋아서 손님이 왔을 때 함께 식사하러 오기도 합니다. 딱딱하지 않고 캐주얼하지만 분위기는 좋은, 다 먹고 아오야마 쪽으로 매장 돌고 싶을 때 가시면 좋은 곳입니다. 당연히 점심 메뉴답게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반찬들도 하나같이 맛이 좋아서 밥을 마치 마시듯이 호로록 하고 먹게 되더라고요. 이 가게는 저녁에는 제철 생선을 쓴 로바다야끼집으로 운영되는데 그러다 보니 재료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점심 메뉴에서도 그 퀄리티를 고스란히 맛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 빵순이는 계절 한정인 굴튀김을 주문했는데 튀긴 정도도 좋고 굴도 신선해서 냄새가 1도 없는 굴크림을 먹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굴은 좋아하지만 굴에 열을 가했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비릿함과 식감 때문에 굴은 생굴이 우선순위, 튀김은 순번에서 항상 후순위인데 여기 굴튀김은 우선순위로 두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나나다이메 토라는 라스트 오더가 1시 반이라서 점심시간이 다른 가게와 비교하면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11시 반부터 런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방문하실 거라면 일찍 움직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수요일은 정식을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긴 돈짱도홀이라는 길인데 빔스티나 빈티지 레전드인 베르베르진, 그 외에도 멋있는 가게들이 많아서 구경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마침 크로마츠 포스터도 멋지네요. 이 거리에서는 마루호라는 정식집을 주로 갑니다. 지하에 위치한 곳이고요. 여긴 근처 직장인들이 엄청 많이 가는 곳이에요. 가정식 같은 느낌의 메뉴 구성이다 보니 친근하기도 하고 종류도 많아서 그날 기분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외국 손님들도 덜어 있어서 메뉴에 영어도 표기되어 있고요. 이렇게 애기와 함께 식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햄치즈 카라아게 정식과 고등어 된장조림에 고기 감자 조림을 주문했습니다. 마루호에서는 테이블에 있는 이 훈제 단무지를 반찬으로 자기가 먹을 만큼 떠서 먹는데 이게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음식은 수수하면서 꾸밈 없는 밥과 함께 먹기 딱 좋은 맛인데 와 진짜 쩐다까지는 아니지만 한 끼 식사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은 다른 집과 비교했을 때 월등합니다. 정식이다 보니 메뉴 구성이나 선택지가 많은데다가 이 집도 사장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뭘 먹어도 꽝은 없는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직장인들이 어제 먹은 백반집 오늘도 가고 내일도 또 가는 것처럼 마루오는 하라주쿠 직장인들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은근 하라주쿠가 이런 정식집들이 몇 있는데 대부분 조금 떨어진 곳이 많아요. 이렇게 한복판에 있는 곳은 마루오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 골목 맞은편 건물이 빔스, 파페치, 스노우피커와 같은 큰 회사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점심 땡치면 그 건물 사람들이 쏟아져서 들어오는 곳이기도 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혼밥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서 여행 오시는 분들은 몰라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식 정식을 드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드리는 가게입니다. 참고로 여기도 밥 리필이 가능해요. 목요일은 소바를 먹으러 갑니다. 어제 살짝 술을 달렸더니 따끈한 국물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여긴 마츠나가라는 가게이고요. 근처에 유니온이라는 셀렉샵도 있고 웜이라는 스니커샵도 있어서 구경하시면 좋습니다. 마츠나가는 하라주쿠 맛집러들에게 소바 좀 소개해줘 하면 100이면 100 다 이 집을 이야기할 겁니다. 사내진미는 다 먹어본 저희 회사 사장님의 극찬 가게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사장님이랑 몇 번 같이 왔는데 보통 회사 대표랑 밥 먹으면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이 집만큼은 나는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안 들리고 소바는 겁내 맛있고를 속으로 생각하며 코를 박고 먹었던 곳이에요. 여긴 아주 조용합니다. 차분하게 튀김 소리를 들으며 소바를 즐길 수 있는데 피크타임에는 웨이팅이 길어서 못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 시간대를 조금 비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면이 떨어지면 빨리 문을 닫으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담이긴 한데 미즈하라 키코 같은 일본 유명 모델들을 덜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새우가 2마리 올라간 덴뿌라 소바를 주문했습니다. 사실 여기 오면 이것만 먹어요. 다른 것도 맛있다는데 소바의 새우 조합을 좋아하다 보니 결국은 메뉴가 고정되더라고요. 빵순이는 날이 더워서 찬 걸 시켰습니다. 소바면의 메밀향이 예술인데다가 스프가 달지도 짜지도 않고 한국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국물 염도입니다. 튀김도 극강으로 맛있어서 외국 바이어와 같이 왔을 때 튀김만 2번 재주문을 넣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튀김 맛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차가운 걸로 주문 후 소금에 찍어 드셔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집은 제 최애 맛집 중 하나입니다. 과음한 다음날은 고춧가루 좀 쳐서 먹으면 극락. 이러고 회사 돌아가서 의자 뒤로 팍 제낀 뒤 한숨 자고 일어나면 좀 살 것 같더라고요.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라주쿠에서 일하면 좋아하는 브랜드도 보고 쇼핑도 할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거 다 한때입니다. 점심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먹고 들어가서 한숨이라도 더 자야 한다는 것. 금요일과 쇼핑을 위해 어느 날 들렸던 토요일의 가게는 하나로 묶어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거든요. 먼저 금요일에 방문한 류노코라는 중식당이고요.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일본 살면 중식당 중에 음식을 대충 만든 듯한 느낌, 소위 짜치는 중식당이 덜어 있는데 류노코는 점심 메뉴 하나하나가 근본 있는 맛집 느낌입니다. 여기도 하라주쿠 중식당 중엔 탑급으로 이름난 곳이에요. 맛집을 수도 없이 다룬 이름 들으면 다 아실만한 유명 매거진 편집장도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먹는 곳이기도 합니다. 류노코의 점심 메뉴는 마파두부와 반반지가 있는데 마파두부는 꼭꼭 드시고 두 분이서 오시면 마파두부, 반반지 하나씩 드세요. 마파두부는 얼얼한 으름맛의 스타일인데 살짝 매콤해서 밥도둑 티어로 치면 거의 간장게장급의 탑티어입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뭐랄까 마파두부가 웬만해서는 맛없는 집을 찾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류노코의 마파두부는 그 중에서도 단연코 돋보이는 가게입니다. 지금도 함께 이 가게를 들렸던 저의 지인들은 도쿄 와서 저와 함께 여러 가게를 돌며 일식을 그렇게 많이 먹었음에도 한국 돌아가서 이 가게의 마파두부 또 먹고 싶다고 무심코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 얼마나 맛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반반지는 닭고기에 참기름의 고소한 맛을 입힌 메뉴인데 마음 같아서는 양푼이에다가 흰밥, 반반지 때려놓고 비빔밥처럼 비벼서 먹어보고 싶다고 매번 상상하게 돼요. 달달 고소함이 일품인데 이건 마파두부 안에 든 산초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드립니다. 류노코도 밥 리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음식들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팍팍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쇼핑 후 식사를 하러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마라는 스프카레를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매운 걸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 근방에서는 저의 맵부심을 충족시키기엔 여기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스프는 토마토, 코코넛, 바지락, 새우가 있는데 저는 항상 새우 스프에 치킨 야채 카레를 먹습니다. 빵순이는 곱창 카레를 주문했어요. 중요한 맵기인데 제 기준 엽떡은 그냥 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5 이상 가시면 좋고요. 근데 다름으로 꽤나 매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5 정도 시키면 한국인 입맛에는 조금 매운 느낌이라 적절할 겁니다. 물론 맵기에 대한 책임은 안 집니다.
여름보다는 요즘처럼 추워지면 더 생각나는 메뉴예요. 중독성이 상당히 강해서 이 녀석도 빠지면 답도 없는 음식입니다. 고기 풀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푹 익혀내서 조금만 힘주면 싹 풀리는데 먹기 편하게 발골 작업을 진행하고요. 죄송합니다. 비주얼이 좀 그렇지만 제가 사막 갈 때는 스프카레 먹으러 가자고 안 하고 제이국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딱 육개장 비주얼 같은 느낌에 밥을 말아서 한 숟가락 호록 할 때마다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국물에 감칠맛이 녹아있는데 그 국물을 밥알 하나하나가 쓱 빨아들인 다음 그걸 제 입안에서 옛다 먹어라 하면서 다 함께 쏴주는 느낌? 제 입안이 곧 워터밤이었고요. 덩달아 몸도 워터밤 마냥 땀샘 폭발, 빤스까지 적셔지는 맛입니다. 오늘은 하라주쿠 10년차에 다시 쓰는 이력, 아니 먹력서를 소개했는데요. 쇼핑도 식후경, 보통 가게들이 11시에 오픈하는 곳이 많으니 한두 곳 정도 돌아보신 후 시간 맞춰서 점심 식사, 든든하게 채운 배를 빡세게 2만보 정도 찍으면서 소화하시면 어느덧 저녁 먹을 때라 딱 좋을 것 같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로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